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제2공항에 대한 주민 반발이 높은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가 주민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심해도 입지 자체를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 속한 마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현지의 반대 분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주민 반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와 활주로 위치를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30여 가지를 전달했고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밀한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심해도 입지 자체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주도에 현재 지금 기존 공항으로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되는데 저희 국토부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보상 절차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빨라야 2년 뒤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상 관계는 아시다시피 실시계획이 이제 한 3, 4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실시계획 후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편의를 봐주려고 제2공항 부지가 내륙으로 변경되면서 소음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2공항 건설 입지 선정 과정이 대한항공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 신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공항 연구 용역을 주도한 한국항공대의 이사진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가족들이라며 제주도가 진상조사를 한 뒤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제2공항 입지가 대한항공의 정석 비행장과 공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해안형에서 내륙형으로 변경돼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FTA 타결 1년 만에 국회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가장 낮은 수준의 FTA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1차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용 기자가 먼저 한중 FTA로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했습니다. 수확한 콩과 감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농민들.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에 제주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썩어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상황에서 FTA라는 초대형 악재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한중 FTA 비준 철회와 농산물 가격 보장을 요구했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울부짖지 않으면 누가 울부짖어 주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산 농산물은 이미 재래시장까지 점령한 상황. 국산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가격이 첫째는 싸고 또 업소 같은 데는 단가 차이가 많으니까 이제 업소에서 많이 찾아가고.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당장은 제외됐지만 20년 안에 전체 64%가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시장 개방으로 가공용 콩과 감자, 고구마 등은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 관세 인하로 문화 배추도 피해를 입게 됐고 감귤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산 오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되면 감귤뿐만이 아니라 그 딸기나 토마토 같은 이런 품목들의 수요를 상당히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산 열대 과일의 관세 철폐로 인해서 그 제주 감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인상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FTA 기금을 지원받아 한라봉 비닐하우스를 지은 김진관 씨.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7천만 원을 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하다 보니 빚을 갚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4천 원 선 예상해가지고 몇 년 딱 계산했다가 뭐 3천 원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기간이 좀 늦어지고. FTA 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융자를 받거나 농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농가 빚은 늘어나고 이득은 시설업체가 챙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동안 조성된다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역시 FTA 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될 경우 농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게 됩니다. FTA 기금과 그다음 도비 지원이 현실에 맞게 확대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꼭 면허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도 이 기금을 통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직접 보전해준다는 반농업 직불금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5만 원씩 인상되지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혜택은 토지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수매를 확대하고 가격 보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작자에게 직접 지원돼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치권이 일단 감면 혜택을 2년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 사계절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제주의 골프장. 이용료도 다른 지방보다 낮아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이용료에 붙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골프 그린피는 한 3, 4만 원 정도 육지보다 사고 날씨도 따뜻하고 아름다워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개별 소비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도내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 결국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벌여 감면 혜택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대신 75%만 감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골프장 이용료에는 1인당 3,000원의 개별 소비세가 붙게 됩니다. 골프업계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시 2년 뒤에를 우리가 대비해서 많은 대책을 만들고 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업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개별 소비세 감면을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제주도 교육청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76억 원을 증액하고 정규직 인건비 7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2달분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등 49억 원을 삭감하고 농로와 과수원 정비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심사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이같이 결정하고 김방훈 예정자에게 재산과 정치 이력에 대한 자료와 함께 신화역사공원과 제2공항, 휴양형 주거단지와 중산간 난개발 등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장에는 새누리당 하민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어린이 체험 관광시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춘천을 어린이 천국으로 만들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춘천 MBC 손원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는 전 세계 레고랜드 9곳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영국 윈저 레고랜드보다 2배 이상 큽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캐릭터인 헬로키티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도 2018년 삼천동 의암호변에 건립됩니다. 전시관과 체험관, 테마동산 등과 함께 캐릭터 펜션과 식당도 들어섭니다.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로봇 체험관이 있는 서면에는 로봇과 모형, 무인 조종체 등을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난감 체험시설인 토이 스튜디오가 내년 5월 문을 엽니다. 또 부근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장비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고급형 야영장인 글램핑장도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신축되는 시립도서관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포함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들어서고 옛 캠프 페이지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조성됩니다. 이처럼 의암호 주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관광 체험 시설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춘천이 어린이의 도시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는 이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니까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다 보면 관광객이 성인들도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춘천이 체리온 관광지로 버금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춘천시는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호텔을 유치하는 등 의암호 일대를 어린이 관광 벨트로 연결해 가족형 체류 관광 기반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요. 산간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으로도 눈발이 날리거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고요. 비나 눈은 내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9도, 낮 기온은 10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0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모습이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기온이 2도, 영하 4도까지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섬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 만큼 골동장구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 공항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인천과 제주 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인 뒤 주말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이후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추자도 동쪽 43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325톤급 어획물 운반선인 D호가 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사고 선박을 신양항으로 예인했으며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조업하는 어선과 항해하는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민 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2,400만 원어치인 농업용 면세유 17,000리터를 가정용 보일러나 개인 차량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 앞으로 세금이 추징되고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품질관리원은 또 농기계를 팔거나 없앤 뒤 신고하지 않은 농민 59명에게 배정됐던 면세유도 농협에 통보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웰컴센터 관광홍보 투자유치관이 6년 만에 철거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09년 6억 원을 들여 지은 웰컴센터 홍보관의 영상시설이 낡은 데다 2층에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며 최근 철거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홍보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관광종사원 교육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